가족이 간병해도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낯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기 어려워서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게 낫겠지란 마음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작 가족이 간병했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안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막연하게 어플을 활용하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가족이 간병했다고 해서 모두가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병의 등록 절차도 있고 꼭 갖춰야 할 서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병 시 누락 없이 꼭 보장받을 수 있는 청구 방법과 보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가입할 만한 최적의 간병인 보험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로 가족이 입원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3년 기준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가족 간병 비율은 46.6%, 전문 간병인 고용은 53.4%로 나타났는데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기는 하지만 잦은 자리 비움, 환자 관리 부실, 요금, 기간 등의 계약 문제로 인해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간병비는 실손과 국민건강보험에선 보장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이 돌봄과 집안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학업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간병 역할을 수행한 가족 중 13.1%는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응답했거든요. 최근에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선 가족 간병 시 하루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보장해 주어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선 다양한 이유로 간병비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만 믿고 간병인을 고용했던 분들에게는 지급 거절이 되면 엄청난 배신감과 불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간병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먼저 보장 가능한 간병인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기만 하면 간병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법 제3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입니다. 병원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 사업자 등록을 통해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족 간병인과는 무관한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에 상응하는 비율을 지불한 게 확인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협회 또는 플랫폼에 간병인 등록을 한 상태에서 환자가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 보장이 가능한 거예요. 다행히 많은 간병인 보험 약관에서는 가족 간병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협회나 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간병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 3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등록 방법은 협회인지 플랫폼인지에 따라 약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한 등록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입원하기 전 해당 간병협회에 전화를 걸어서 가족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겠다고 등록을 해둬야 합니다. 반드시 입원 전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가족은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인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가 퇴원할 때 협회에 입퇴원 확인서와 간병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협회는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간병비 역할을 수행한 가족에게 지급을 해주고요. 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도 함께 제공해주는데요. 협회 등록은 대부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간병 플랫폼을 통한 등록은 다소 복잡한데요. 우선 간병을 맡을 가족이 케어네이션과 같은 간병인 앱에 가입해서 간병인으로 등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는 환자용 앱을 통해 간병 공고를 올려야 하는데요. 이때 가족 간병인이 직접 해당 공고에 지원을 해서 매칭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자동 매칭이 아닌 수동 매칭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자동 매칭을 선택하면 환자가 특정 간병인을 지명할 수가 없어서 가족이 매칭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매칭이 완료가 되면 환자 측에서 간병비를 어플을 통해 결제를 하고 가족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어플을 통한 간병 서비스 기록이 남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단순히 돌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협회나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한 근거가 남아야 간병인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간병인 등록 절차를 알아봤으니 이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를 병원에서 의료비 결제 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거래 내역서인데요. 이때 내역서에 간병비로 입금했다는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시 입금 내역에 대한 명칭을 간병비라고 수정하셔야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과 개인 간 거래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자가 직접 가족에게 간병비를 지급해 준다거나 이런 케이스겠죠. 보험금 청구를 받으려면 반드시 협회나 어플에 간병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체 내역이 간병비라고 통장 내에 적혀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어서 회원가입 사실 확인서인데요. 이 서류를 협회나 플랫폼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입한 협회나 어플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역시 협회와 어플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인데요. 서비스 이용 내역서입니다. 간병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리고 해당 사업체가 간병 관련 업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나 어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고요. 간병비를 결제하거나 납입하면 발급받는 간병비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역시 협회와 어플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회사의 양식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종류가 많아 청구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병 서비스를 했는지 증거를 보는 서류들이고요. 대부분 협회나 어플을 통해 한꺼번에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실제 간병 활동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잉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 계약서, 근무일지, 간호일지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 간병비 청구가 좀 까다로워진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몇 회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또 직장을 다니는 가족 간병인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만 간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6시 이후부터 간병만 보장해준다라는 거죠. 근무 시간에 간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는 당연할 테니까요. 이런 점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 간병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청구하면 보장받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은 청구 요건도 매우 까다로워졌지만 보장이 축소된 것도 많은데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 사용 시 20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5월 기점으로 현재까지는 최대 보장 금액이 15만 원 정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축소된 간병인 보험의 보장을 대비하기 위한 대체 플랜이 필요한데요. 간병비를 지출한 사람들의 평균 비용이 하루 11만 원 이상이 40.8%에 해당됐습니다. 최대 15만 원만 보장하는 현재로선 11만 원 이상 지출은 보장이 빠듯하거나 남는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간병비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이젠 간병비 보험만 가지곤 간병비를 충당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페이백 특약인데요. 이 담보는 1년 동안 지출한 간병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을 간병비로 지출했다면 A사에선 400만 원을, B사에서는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거죠. 페이백 특약은 기존 간병인 보험 특약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간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55세 여성 1급 기준 20년 납 100세 만기에 사용 일당 10만 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질병위에 30일을 입원을 했어요. 그럼 하루 10만 원씩 30일, 즉 300만 원을 간병비로 지출했겠죠. 여기에 페이백
페이백 특약에서 추가 보장이 되니까 A사는 200만원, B사는 150만원이 페이백이 됩니다. 그럼 이미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받은 300만원에 페이백 받은 것까지 합쳐서 A사는 500만원, B사는 450만원을 받는 거죠. 페이백 특약은 보험료도 20년 납 100세 만기, A사는 41세 남자 8,340원, 여자는 8,845원, B사는 만원대 후반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B사는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인 사용 시에도 페이백 특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A사에 비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이 페이백 특약을 가입하는 이유는 결국 보장이 축소된 걸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요양병원 보장은 한 개 회사만 6만원, 나머지는 모두 5만원이었고 지금도 보장이 줄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즉 보장 축소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취지와 요양병원은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페이백 특약은 A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최소 보험료가 만원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간병인 사용 일당과 함께 가입할 거라 최소 보험료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음은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에요. 페이백 특약은 지출한 만큼 보장해주기 때문에 A사 기준 연간 100만원 이상 지출하지 않았다면 한 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보장금액 자체를 가입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체증하는 구조인데요. A, B, C사 모두 20년 뒤 2배로 체증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A사의 경우 5년 주기로 일정한 금액만큼 체증되는 반면 C사는 가입 후 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의 변동이 없어요. 이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젊은 세대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55세인데 체증형을 가입했다면 2배 체증이 되려면 75세가 되어야 해요. 55세 이후부터는 실제로 몇 년 뒤 당장 간병인을 고용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2030 세대는 당장 간병인을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체증형은 기본형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정도 비쌉니다. 31세 남자가 체증형이 28,430원, 기본형은 17,870원 정도예요. 그나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체증형도 저렴한 편입니다. 50세, 60세가 되면 체증형 보험료는 더 비싸지겠죠. 따라서 비교적 연령대가 있고 당장 간병비 지출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은 페이백 특약으로, 반면 나이가 어리고 당장 간병비 지출은 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은 체증형 플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병 시 청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보장 축소를 대비한 대체 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 간병비를 지출한 분들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49.3%는 간병비로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응답했지만 실상은 11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상당한 상태예요. 75.5%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고 57.6%가 간병비의 국가 책임제를 찬성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결국 아픈 가족을 돌보기는 해야 하는데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는 분들은 직접 간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보험에서는 간병비 지원은 물론 전문 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간병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가족은 간병 일을 함으로써 일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환자는 보험금 청구를 통해 지출을 메울 수 있는 만큼 간병비를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유일무이한 플랜은 간병인 보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사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간병인 보험 설계가 필요할 때 영상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